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1년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장비, 새로운 전술을 써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지를 타격했고,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투기 최소 3대 이상, 그리고 그 중에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하려고 하던 그 전투기마저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놀랍게도 그 지역에 그 주장하는 그 시간에 실제로 대규모 폭발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놈을 이 태평양 함대에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미국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필리핀은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을 추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인도는 중국의 분쟁 지역에 대전차 전투 로봇인 타이탄을 배치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부터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 3개 포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필리핀이 기존 도입분과 별개로 최소 3개 포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인도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도발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인데, 인도와 잘 협의해서 사거리가 연장된 개량형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중국해 일대에 대형 대잠 구축함 2척을 보내 미군 잠수함의 남중국해 접근 상황을 상정한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달로이급 애드미럴 트리부츠와 애드미럴 펜텔레프 함이 참가해 실탄을 사용한 고강도 훈련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국가 전면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와 경찰국이 하마스와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인 13,200여 명으로 구성된 347개의 대응 유닛을 각 지역별로 창설하고 이들에게 자동 화기와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전장 한복판에서 부상병 수송을 드론이 맡게 되는 시대가 온 모양입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가 부상자를 태우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상병 수송용 드론을 개발해 각국 정부에 제안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국경지역 방어를 위해 대전차 전투 로봇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 순수 국내 기술로 타이탄이라는 로봇을 개발해 평가 중인데, 책임구역 안에서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필리핀 군이 브라모스 미사일 포대 창설식을 했던 당시의 사진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이죠. 인도제 초음속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은 러시아제 야혼트 미사일이고, 그 야혼트 미사일을 인도가 브라모스 해서 국산화한 그런 지대함 미사일인데, 마 2.5로 해서 290km 날아가요. 왜 290km냐? 인도 자국산은 자국 내수용은 500km예요. 그걸 이제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800km까지 사거리 연장하는 데 성공했고, 이 MTCR 제재에 의해서 이 비행체는 300km 이하, 탄도 중량 500kg 이하만이 국제적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 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샀잖아요. 그거 1000km 넘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요즘 이 아키노 필리핀 정부가 미국하고 사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 미국의 네메시스에 협조할게 라고 하고는 이 인도의 500km짜리 800km짜리 그걸 도입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자, 한 개 포대에 3대의 발사 차량이 있고, 필리핀은 이걸 3개 포대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한 개 포대에 발사 차량 하나에 3발씩 들어가니까 한 개 포대는 9발, 3개 포대니까 27발이죠. 그런데 요즘 이 필리핀이 중국하고 해상 영토 분쟁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더 사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 더 사는 거 미국하고 잘 협의해서 훨씬 더 사거리가 연장된 800km짜리 그게 안 되더라도 500km짜리를 도입을 해서 중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세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인도가 판매하는 것은 여기 있는 미사일 탄과 여기 있는 이제 이 트레일러입니다. 앞에 끄는 이 차량은 우리 한국산 K711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산이 여기 보여서 좀 기분이 또 좋습니다. 자, 러시아 우달로이급 대장 구축함 두 척이 10월 12일 날 미야코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왔다가 다시 쭉 내려가서 바시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중국 해군들과 대잠 실탄 사격 훈련을 했는데 잠수함 잡는 훈련이죠. 여기서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 잡는 훈련이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정말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13,200명으로 구성된 자경단을 전국 각지에 347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들이 자경단 대원이에요. 이스라엘은 키부츠라고 하는 협동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공동생산, 뭐 공동분배 뭐 이런 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키는 자경단이다라고 하는 건데 13,200명이 347개로 구성됐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38명.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겠지만 여성 한 명이 5명의 이 하마스를 사살한 그것도 자경단이죠. 그 자경단에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10명이 마을을 지켰죠. 그런데 한 개 자경단 한 38명 되면 한 개 소대급 아닙니까? 정규전에서는 뭐 큰 역할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비정규전 대원을 향해서는 하마스 대원 또는 북부 지방에서 오는 이 친이란 민병대들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소화기 싸움은 제대로 할 수 있죠. 뭐 무장도 M4 계열의 소총 들고 있어 괜찮아 보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 앞으로는 전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보면 이제는 전부 드론이에요. 땅에서도 드론, 하늘에서도 드론, 수상, 수중도 드론, 전부 드론이죠.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 절벽으로 그동안 전부 완전 소모품으로 생각했던 우리 옛날에 군대 갔다 오던 시절에 야 병사 한 명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해? 7,000원이야.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아니죠. 병사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 보면 부상병 발생하면 헬기가 가서 부상병을 실어가죠. 우리도 이제 병사가 소중하니까 부상병 발생하면 헬기가 가서 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드론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론은 현재 의뢰를 발사하는 드론이에요. 여기 이제 의뢰를 달고 다니는 건데 여기다가 이를테면 관짝 같은 그릇 해서 옆으로 들 것을 집어넣고 부상병을 태우고 의뢰 대신 부상병 들 것 통을 매달고 병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좌표 입력하고 GPS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통신 장비로 유도하고 그리고는 실어서 다시 병원으로 귀환하고 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동 항법 장치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그 드론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뭐 십자가 아주 크게 박아서 아래에서 대공 사격 못하도록 딱 하고 이제 언터처블 만들고 그래서 이 부상병들은 드론으로 신속하게 완전히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 수송하는 이런 시스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드론이 인도도 이 지상에다가 만들었어요. 고산지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 지역에다가 타이탄이라고 하는 대전차 전투 로봇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지금 대전차 미사일 한 발이 있는데 한 발 또는 뭐 세 발, 네 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된다고 해요. 총 무게는 2톤. 그래서 궤도형이기 때문에 험지도 주파할 수 있고 그래서 책임 구역을 딱 정해주고 알아서 보다가 적전차, 적장갑차 오면 그냥 쏴버려. 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뭐 생각처럼 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뭐냐? 앞으로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상 전투 로봇, 항공, 수중, 수상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완전히 드론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일 중국과 러시아의 수중 전력에 대응할 공격 원잠 부족 문제가 성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또 최신형 전략 원잠을 태평양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MD를 뚫을 수 있는 고성능 SLBM을 탑재한 최신형 보레이 A급인데 내년 초까지 더 강력한 전력들이 연달아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차세대 전략 원잠인 보레이 A급 제네럴리시모 수보로프함이 10월 16일 오후 극동지역의 캄차카반도 벨류친스크 해군기지에 배치됐다고 타스통신이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제네럴리시모 수보로프함이 정확히 언제 극동지역에 도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이 잠수함이 16일 태평양 함대 사령관 빅토르 리나 상장 주관하에 배속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제네럴리시모 수보로프함은 현재 6척이 배치된 보레이급 잠수함 가운데 2차 건조분에 해당하는 보레이 A급 3번함인데요. 지난해 12월 취역해 북방 함대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태평양 함대로 소속이 바뀌어 캄차카 반도에 배치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타이푼급 전략원잠 대체를 위해 건조된 보레이 A급은 수중 배수량 24,000톤의 거대한 덩치를 가진 잠수함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류가 그동안 본 적 없는 무기라고 소개했던 최신형 SLBM 블라바를 16발이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블라바는 1000km급 사거리를 가진 SLBM으로 내부에 10개의 150kton급 핵탄두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탄두는 기동형 재도립체로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회피 기동을 하며 날아갈 수 있어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레이급 6척 가운데 4척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고 이와 별개로 특수목적 잠수함인 벨고로드와 하바롭스크도 2024년 1분기 중에 태평양 함대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들 전력이 배치되면 기존에 배치된 5척의 오스카2급 순항미사일 원잠과 4척의 아쿨라급 공격원잠, 2척의 야센급 공격원잠 전력으로 태평양의 미 수중 전력을 압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은 괌에 전진 배치된 5척의 구형 LA급 잠수함과 이따금씩 하와이와 샌디에이고에서 증원되는 잠수함 전력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중 전력을 상대해야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의 핵잠수함 전력을 폭발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며 이제 미국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24,000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보레이급 핵잠수함 4척 그 중에 4번째 배가 태평양 함대에 왔고 캄차카 반도에 배치됐다라는 건데요. 캄차카 반도 벨루친스크 기지에 입항하는 제네럴리시모 수보로프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치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라바라고 하는 SLBM 16발이 탑재되는데 이 블라바 발사되는 모습이죠. 블라바에는 다탄도 미사일이니까 핵탄두가 10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보레이급 한 척에는 160발의 핵탄두가 탑재가 되죠. 150kg짜리 핵탄두. 그리고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내려 꽂히면서 분리가 되고 이 분리한 이 각각의 10개의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서 돌입을 하고 그게 또 회피 기동 그러니까 이제 외격 미사일이 날아오면 회피하고 또 레이저 무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 코팅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최종 또 급가속 뭐 이런 등등 해서 MD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절대 막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캄차카 반도에 배치됐으니까 캄차카 반도 딱 나오면 알래스카 아니겠습니까? 알류산 열도고 그래서 지금 미국 큰일 났다. 그런데 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러시아의 핵 잠수함들 야 보면 이제 보레이급 4척이죠. 그리고 포세이돈 핵어뢰 쏘는 벨고로드 내년 4월에 배치되죠. 6발 들어갑니다. 포세이돈이. 그리고 포세이돈 2발 들어가고 이 해적 케이블, 광 케이블 절단하는 전문 임무인 하바롭스크함 내년 또 1분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된 전력이 엄청납니다. 오스카2급 순항미사일 원잠 5척, 그리고 아쿨라급 공격원잠 4척, 그리고 야센급 공격원잠 2척에서 총 17척의 핵잠수함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강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핵잠수함 전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오커스라고 해서 호주를 핵 잠수함 이 보유국에 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호주가 지금 친중 정보가 들어와서 애매한 스탠스고 계속 그 보유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죠. 그래서 2040년대나 돼야 될 듯 말 듯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핵 잠수함을 가지겠다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냥 가지겠다. 이건 뭐 통일된 의견이죠. 그런 동맹국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자, 미국이 결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을 핵 잠수함 보유할 수 있게끔 해주어서 이 동해 지역을 상당 부분 임무를 좀 분산시키는 게 미국의 국가 전략에 이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미국이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국내 건조 고집하는 존스법 그거 바꾸어서 뭐 잠수함은 미국 국내에서 건조하더라도 수상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미 해군의 이 계획을 미 의회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 결심 두 가지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사용해 러시아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스톰 섀도우 미사일 탑재 수호-24 공격기 등 여러 대의 전투기를 파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의 일방적 주장인데 사실일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공군 전선 비행장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수호-24 공격기 최소 한 대가 파괴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1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0월 16일 야간에 러시아군은 전자전 시스템을 이용해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 미르고로드 비행장을 공격했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수행한 이번 공격에 완벽하게 속아 귀중한 자산을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존 미상의 전자전 장비를 투입해 미르고로드 비행장 인근에 대량의 가짜 적기 시그널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속은 우크라이나군은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가 허공에 만든 가짜 시그널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지대공 미사일은 모두 허공에서 폭발했고, 우크라이나 방공 진지 위치를 확인한 러시아군은 이 진지에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방공 진지는 물론 비행장에서 출격 준비 중이던 수호-24 전투기 한 대와 미그-29 전투기 두 대도 파괴했다는 것이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수호-24에 스톰 섀도우 또는 스칼프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귀중한 전략 자산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16일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고 미르고로드 비행장에서도 여러 차례의 폭발이 보고됐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과 전술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각국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수호-24 공격기죠. 대형입니다. 여기에 스톰 섀도우 두 발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스톰 섀도우를 장착하고 이륙하려던 순간에 비행장을 덮쳐서 파괴했다. 그리고 추가로 미그-29 전투기 두 대도 파괴했다. 즉 한 번의 공격에 세 대의 전투기, 거기다가 장착하고 있는 스톰 섀도우 두 발 되겠죠. 까지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전과다라고 주장을 러시아 국방부가 했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 노란색 선은 순항미사일들의 궤적, 그리고 빨간색 선은 공중발사 미사일이 되겠죠. 그리고 보라색 선은 탄도미사일 등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지역에는 이 곳입니다. 이 헤르손 드네프르강 남쪽에서 직선 거리로 220km 지점, 이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공항인데 여기에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0시 35분에 공중발사 미사일을 쏴서 먼저 시드 작전에서 이 방공망을 제압하고,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쏴서 4시 37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괴를 했다라는 그 개요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러시아는 전자전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하듯이 말드, 즉 이 디코이를 쏴서 그 디코이가 나는 F-18이야, 나는 F-16이야
라는 전파를 방사해서 북한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전파를 쏘아서 이 지역에 러시아군 미사일 또는 뭐 러시아군 전투기 이런 형상의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속아서 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허공에서 그냥 폭발하고 말죠. 그러면 러시아는 여기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구나, 배치되어 있구나 라고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시드 작전에서 미사일 쏴서 이 지대공 미사일을 먼저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이 다 제압되고 나면 이 비행장은 그냥 뭐 방패 없는 그냥 뭐 헐벗은 거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순항 미사일 쏴서 공격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스톰 섀도우 장착했던 소24 그리고 미그 29 전투기 2대 해서 3대의 전투기를 파괴시켰다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인데 뭐 스토리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르고로드 기지 인근 주택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택도 파괴됐고 그 지역에 폭발들이 관측이 되어서 이 지역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진짜로 스톰 섀도우를 장착한 소24와 미그 29가 파괴됐냐라는 건데 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전자전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 형상화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거다라는 건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도 대비 들어가야 된다. 왜? 러시아가 가지면 북한도 가질 가능성이 있죠.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